네,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뭐 어떤가요, 여러분? 그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개념을 좀 확립하고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심화학습 때는 그 제거 요약집 가지고요. 조금 더 상세히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 이 시장론에서도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나오고요. 여기인지 말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심학습 때 할 텐데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도 뭐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특히 시험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좀 이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한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개.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딱 하나만 뭐 기억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도 뭐 효율적 시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심화학습에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넓히면 공부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 완전 경쟁 시장부터 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요.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완전하다. 뭐가 완전하냐? 경쟁이.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예요? 경쟁이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완벽하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경쟁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예컨대 여러분 재벌 기업의 아드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의 아들들은 완벽한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불완전 경쟁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참여자가 수요자라 공급자인데 특히 이제 공급자를 생각하면 편해요.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각각의 공급자는 규모가 작다. 그런데 독점은 뭐예요? 독점 반대로. 홀로 독자, 점유율 독자니까 시장을 혼자 싹 다 점유하고 있다.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한국전력과 경쟁해서 나도 전기 생산을 해볼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걸 불완전하다라고 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동질적 재화를 이용한다. 동질은 품질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품질이니까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뭐 캔 커피 그러면 대충 한 800원이지. 어떤 거는 80만 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물일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정보를 탐색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없겠죠.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과 다른 점이죠.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죠.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을 알아봐야 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인 중개사분에게 의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초과 이익은 없고 정상 이윤만 있다. 이 뭔 말이냐? 경작에서 정상 이윤은 딱 먹고 살 정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한 마진 10% 이렇게. 턱없이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 번다 이렇게. 그러니까 턱없이 많이 버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 무수히 많은 자잘한 공급자가 똑같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남보다 유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상이익밖에 없는 거죠. 초과 수익은 없다. 그 다음에 워낙 아까 규모가 작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수히 많은 참여자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요. 누구든 장사하고 싶다 들어오면 돼요. 진입. 누구든 장사 안 된다 나가면 됩니다. 퇴거. 규모가 작으니까 퇴거하는 데에도 손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순응자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진 공급자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된 균형 가격을 그냥 따라만 가는 게 따라만 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가격 순응자를 한다. 자,
자, 반대로 여러분 불안정 경쟁 시장은 뭐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잖아요. 당연히 불안정. 과점은 시장 점유율이 과하다는 이야기, 과하다. 그 이야기는 공급자가 3명, 4명, 5명 소수여야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죠. 독점적 경쟁이라는 거는요, 참여자는 다수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의 성격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종류지만 이질적인 상품을 취급해. 이질은 다를 리자니까 품질이 다르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품질이 다르면 가격을 결정할 힘이 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파마, 똑같은 파마인데 동종이죠. 그런데 강남에서는 30만원 받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5만원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남은 스타일이 좋대요. 스타일. 그러니까 품질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결국 순응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개념은 뭐 이래요.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그러면 유사한 부동산이라 그러면 32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생각해 보고, 유사한 가격 그러면 5억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전국의 32평짜리 아파트가 다 5억은 아니죠. 강남은 25억이고요. 지방은 2억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유사한 거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일반 재화처럼 동산처럼 그러면 안 되고, 지역마다 각각 별개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뭐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특성은 방금 보셨죠? 부동산은 이렇게 작은 시장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나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좁은 지역의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동산처럼 표준화가 안 되죠. 뭐 아파트, 단독, 연립, 아파트도 뭐 향에 따라, 자재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표준화된 시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32평짜리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격은 천지차이라 그랬죠. 일몰일가가 안 되고, 동산처럼 기계로 뽑아내는 거 아니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도 분석해야죠. 수요하고 공급의 조절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거 오타입니다. 균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장 균형 가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턱없이 비싸게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싸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덤태기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은 안 되고 수요만 변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특히 땅값은요, 공급이 안 돼. 그런데 자꾸 수요는 늘어. 사겠다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죠. 집과 고유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고, 또 부동산 시장은요, 이 거래가 비공개되어 있다. 보통은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팔았던 가격을 상세히 이야기 안 해줘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이 부동산은요, 특히 규제가 많아요. 규제. 요즘 많이 느끼시죠? 왜 이렇게 부동산만 쥐어잡는 겁니까? 이유는 부동산은 우리 인간이, 특히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지만,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 그걸 공익성이라 그러는데, 사회성 공공성.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너도 조금 참아라. 이게 법적 제한이겠죠.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이니까 내 돈만 가지고는 못 사. 그래서 대출을 좀 안 해야 되는데, 이 대출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걸 자금의 유용성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신용의 유용성이라고도 하는데 신용이라는 건 신용 대출 같이 대출 받는 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가 쉽냐 어렵냐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요. 모든 시장은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건 하나밖에 없다. 뭐냐? 부동산 시장도 일반재화 시장처럼 시장에서 원하는 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뭐라 그럴 거냐?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시장 실패라고 할 거예요. 실패.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온 국민들을 위해서 좀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데서 한번 써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장 이론을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 뒷부분에 제가 자료로는요. 여기 이제 입지론을 좀 넣어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핵심 이론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심화학습 때 요약집을 보면서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학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정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